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엄마 쑥쌤입니다. 네, 제가 조금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아이가 아프기도 했고, 가정보육을 좀 하다가 오랜만에 좀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최근 가장 질문이 많은 건데요. 바로 인플루언서 합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저희 스터디원 사이에서도 이 도대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진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꼭 참고해서 인플루언서 노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 블로그를 보여드리면요. 저는 현재 인플루언서가 이제 합격된 이후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붙은 지도 오래되어서 현재는 조금 수익성의 글 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엄마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도움되는 정보를 반 해서 약간 50대 50으로 조금 쓰고 있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거의 1일 1포를 저는 조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막 1일 1포 반드시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제목 잡기가 잘 돼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맞춰서 어느 날은 뭐 두세 개도 발행했다가 어느 날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하루 이틀 이상도 좀 글을 쉰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문자 수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등수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이런 마인드죠. 볼 테면 봐.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난 마음껏 쓰고 있는데 이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쓰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글이 자신이 있는지,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로 주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엄마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좀 전환해 보세요. 인플루언서를 만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통합 탭에는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쇼핑이 먼저 뜨기도 하고, 어떤 건 뉴스가 먼저 뜨기도 합니다. 각 검색자의 의도에 맞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블로거한테 중요한 건 바로 뷰 탭인데요. 뷰 탭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절대 상위 노출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도 당연히 키워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 찾기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제목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더군다나 상위 노출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검색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우리한테 뭐다? 기회가 전혀 없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항상 최저가 블로거들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옛날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 그렇게 최적화돼서 상위 노출이 되었던 블로거 분들의 경우 조금 대다수가 옛날의 로직이 정말 1일 1포스팅 하면 그럼 지수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최적화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벌써 한 7, 8년 이상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 8년 이상 운영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최저가 지수를 꽂혀서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의 장점은 키워드를 조금 신경을 덜 쓰고 뭐 강한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를 사용하셔도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간절해서 파고드는 사람만이 이걸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수많은 엄마들을 가르쳐 봤을 때 최적화 지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알아도 결국 이용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실제로 제가 2년 강의를 했잖아요. 2년 동안 이 엄마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그때 일반 그런 준최적화의 지수였던 분들이 지금 최저가 딱 목전 또는 최저가 1단계로 딱 진입한 것들을 제가 유료 프로그램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말 내가 정확하게 키워드,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그걸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모두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첫 번째 뜨니까 당연히 이제 상업적인 그런 홍보나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홍보글이네, 또 체험단 글이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플루언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주제별로 지금 인플루언서 주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주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게 이제 경쟁률이 세지다 보니까 무슨 썸네일도 기본인 것 같고, 뭐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야 될 것도 같고, 육아 정보를 넣어야지 붙는데, 뭐 유아식을 넣어야지 붙는데, 이런 식으로 좀 카더라가 많이 돌아져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포인트가 좀 맞춰진, 포인팅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약간 그게 조금 우세하게 빛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뽑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반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 3개월 스터디원 중에서 3개월 정도만 한 분 중에서 글수가 90개, 글을 90개 썼어요. 그 다음에 썸네일은 그냥 글자만 넣었어요. 글자만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아기와 관련해서, 육아에 관련해서만 썼는데 붙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소 글이 140개이신 분이 붙었는데, 이번 달에는 90개 정도인가? 그렇게 했는데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주제에 대해서 좀 포인팅 되어서 이 사람은 이런 글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다면 3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 준 분들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계속 지원하면 오히려 안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도 가끔씩 지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네이버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번 지원을 했으니까 내가 탈락을 시켜야겠다. 저는 이렇게 마음먹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쓴 글들이 과연 내가 지원하는 주제에 적합한가? 그리고 좀 제목도 자신감 있게 또는 내 주제에 맞게 변경도 좀 해보신다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적어도 내 블로그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주제를 쓰고 있는 사람인지 첫 스킨에서, 첫 이런 블로그 이름에서도 묻어나면 좋겠고, 특히나 프롤로그 설정으로 바꾸셔서 이 세 가지의 게시판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의 게시판으로 설정을 하셔야 하며,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원하는 주제에 적합한 게시판으로 세 개가 되어 있어야겠죠. 알게 모르게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놀이가 대부분이긴 해요. 약간. 뭐냐면, 저도 분명히 영상을 여러 가지 찍어요. 저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가 이미 프롤로그에서 나오고요. 모먼트에서 나오고요. 전체 글이 아무리 제가 수익성을 하더라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이들 관련한 글을 쓰는 사람 같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첫인상에서 그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스스로 내가 있어야 돼요. 난 어떤 글이 좀 자신 있고, 어떤 글이 편하고 자주 쓸 수 있고 좋아하는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협찬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이 주제는 쓰면 돼요, 안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사실 육아 인플루언서를 노리는데 한두 번 탈락을 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체험단은 진짜 딱 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제가 사실 합당하더라도 체험단 자체가 어떤 글을 쓰게 되냐면, 특히나 방문자 수도 작고 아직 인플루언서도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안 들어오는 게 조금 단가도 좀 낮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그런 물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육아에 대한 글을 쓰고 있고 육아 인플루언서를 노리고 있는데, 젖병 소독기를 체험단 받는다던가 뭐 자전거, 유모차 뭐 이런 거, 뭐 구두나 뭐 옷 정도 뭐 이런 것까지 블럭, 장난감, 특히나 뭐 육아용품 이런 건 너무 오케이인데, 되게 그냥 뭐 이유식 스푼 하나라던가 아니면은 물티슈나 기저귀 하나라던가, 그게 과연 그 글이 나를 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당연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노린다면 사실은 공구든 체험단이든 이런 주스, 과일, 이런 영양제 같은 거는 저는 절대, 특히 맛집, 뭐 이런 것들도 절대 안 올릴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쓸 글이 없으면 육아일기를 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그럼 정리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자기 블로그 들어가셨을 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딱 들어가셨을 때 사진 잘리지 않고 육아 느낌이 나는 아기 사진이 아니어도 돼요. 육아 느낌, 뭔가 육아 전문가 느낌, 뭐 엄마 관련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좀 기본 사진이신 분들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이 좀 잘려 있다. 그러면
그럼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지를 뭐 많이 띄워놔야 된다.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세부적인 건 그거는 따지진 않으셔도 될 거는 같은데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어떤 글을 좋아하고 내 스스로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목표가 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플루언서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도 흔들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것은 정말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를 오래 해서 내가 수익적인 것을 갖고 가려고 성장하려고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글 인기글도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대표글로 선택을 하신다던가 저는 모먼트를 좀 여러 개 올려놨지만 여러분들은 모먼트를 안 하신다면 저처럼 딱 홈 편집을 누르셔서 어떻게? 내가 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러면 이 첫 화면으로 내가 자신 있는 걸 보여줘도 모자른데, 모먼트 하나 올리고서 모먼트는 설정이 돼 있고 대표글은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대표글도 막 좀 애매하게 돼 있다던가, 그런 것들보다 내가 확고하게 대표글이 딱 어떤 주제, 아, 나 이유식을 조금 더 노리고 써보겠어. 아, 나 좀 아기 발달을 주력해서 써보겠어. 육아용품을 주력해서 써보겠어. 내가 여행을 주력해서 써보겠어. 그러면 모먼트를 더 잘 활용해서 내가 뭐 여행이든 육아든 하면은 당연히 걔네 그 사람이라는 게 주관적으로 내가 느낌이라는 건 오기 때문에 분명 플러스 요인, 영향은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직원들도 결국 보는 것은 데이터, 또 참고를 할 것이다. 어떻게 사람 마음으로만 이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그러시면 일단 특히나 책은 저희가 주제를 굳이 선택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육아로 발행을 하실지라도 특히나 책은 글감을 넣어요. 책을 넣어야 또 책에서 우리가 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책은 좀 넣으시고 장소는 좀 넣으시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책은 알아서 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어떤 플레이스를 넣고 막 이러니까 그게 조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월 한 달에 월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봤어요. 이 얘네들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원이라면 저는 이 사람이 개설일, 어느 정도 블로그를 조금 운영을 해오셨는지, 조금 많이 운영을 해오시고, 글 수도 많다면 저는 그거 가산점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총 글 수 중에서 어떤 주제를 많이 썼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많이 쓴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통계에서 월간으로 바꿔서 보시면 1위 안에 내가 노리는 인플루언서 주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없다면 그거 지금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만큼 글을 많이 쓰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비공개 지우는 거는 하루에 5개 이하. 반드시 지워라라고 보다는 내가 확고하게 정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막 정말 무슨 뭐 마사지 받고 이런 거는 여러분 피부, 뷰티 쪽이 아니면 사실은 꼭 필요한 글은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좀 노력해서 지워보는 것들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제품 이외에는 제가 쓰는 모든 글은 다 육아인 거예요.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직원이라면 내가 직원이라면 생각해서 딱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이 앨범 형식으로 변경을 해 두신 다음에 네 줄만 한번 바라보세요. 한 달 쓰고 또 보시고 한 달 쓰고 또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주제가 이 네 줄 정도는 진짜 80% 이상은 차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를 좀 일찍부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스터디에서도 제가 예전에는 인플루언서 반을 따로 만들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인플루언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스터디 첫 달, 그러니까 글쓰기를 내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 써야 되지? 애기가 이번 주에 아파. 선생님 저 다른 사람들은 막 글을 쓰는데 저는 못 쓰고 있고요. 막 비교감이 생겨요. 별의별 생각이 나 못하고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일단 글쓰기 루틴. 그러니까 첫 달은 글쓰기를 조금 내가 해보면서, 한 달 나 해냈어.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어울린 사람들이 서로 격렬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쓰실 때보다 확실하게 약간 동기부여가 돼요. 자, 그러면서 2달 연속으로 내가 시작하면 약간 키워드가 좀 보여. 내가 방문자가 좀 올라갔어. 상위 노출이 좀 됐어. 이번에 좀 자신감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을 조금 더 편하게 자주 발행이 돼요.
근데 첫 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고민을 하시느냐고 글 속도가 안 붙거나 글 쓰시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인플루언서 자꾸 뭐 주제 뭐 이렇게 주제 맞추세요. 이거 비공개 삭제하세요. 이랬더니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달, 세 달 딱 글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포기해요, 그냥. 나 인플루언서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키워드라는 건 제가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방문자 수가 올라갔어. 또는 내가 계속 지속을 하게 됐어, 포스팅을. 그러다 보니까 체험단이 막 들어와. 계속 체험단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표는 이미 산으로 간 거죠. 이미 잃어버렸죠. 너무 멀리 온 거죠. 다시 되돌아가기. 물론, 저는 간절한 거는 뭐 안 될 건 없어요. 진짜. 진심. 저 2년 동안 저품질이었는데 새로 개설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제가 두 달, 세 달 해보고서 포기할 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오래 하실 수 없어요, 진짜. 인플루언서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블로그 계속 글 쓰셔가지고 방문자 수 올리잖아요. 그냥 돈이 막 10만 원씩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특히나 공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하면은 공부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지금 글 쓰면서 자, 제품 받아요. 그다음에 원고료 받아요. 그다음에 뭐 공부 수수료를 받아요. 애드포스트 수익 받아요. 저 지금 강의하면서 수익 받잖아요. 또 여기 안에 네이버 TV 같은 거 영상 들어가면 영상으로 또 수익 받잖아요. 이런 거 추천인제도 같은 경우 올리잖아요. 저 오늘도 벌써 6만 원짜리 상품권 날라왔거든요. 추천인제도 쓴 걸로. 그래서 방법은 정말 많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내가 해내고자 하면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너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면 더 좋잖아요. 편집이나 어떤 통계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저는요, 창작 분야를 무엇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분야를 무엇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아이를 외동 2명 쌍둥이 뭐, 누구를 키우고 있고, 연년아가 키우고 있고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 아니고 공동육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 도서 출간한 경우라던가 방송 출연.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냥 개인 일반 엄마들인데도 요 방송 출연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입력하고 막 인물 정보 입력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이 타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컴퓨터는 다 데이터로 이걸 계산을 해요. 네이버는 다 데이터가 쌓여요.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추천 계속 보시면 추천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하지 판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찾다 보시면 영수증 리뷰 추천부터 여러분 블로그 추천부터 막 인공지능이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그 글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글에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를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인플루언서들도 각각 주제를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검색을 일단 하면 밑에 이렇게 주제별로 나와요. 여행 인플루언서 검색 안 하시고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나와요. 여행, 패션, 뷰티, 푸드. 자,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인플루언서를 뽑아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에서도 지금 유아, 영아, 초등학생 전문으로 각각 체크되신 분들을 이렇게 랜덤으로 좀 띄워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엔 등수가 나와서 인플루언서 등수를 좀 체크해서 구별해서 보셨는데 이제는 등수 제도도 좀 사라졌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찾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들이 초등맘이 교육을 노리고 하시는 경우,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노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찾다 보면 의외로 내가 유아? 뭔가 애들 관련한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본인이 영어로 조금 더 많이 글을 쓰신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 이제 국어, 뭐 수학 이런 교과서에 대한 걸 조금 더 관심이 좀 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넘겨봐요. 이것도 약간 랜덤으로 뜰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넘겨보다가 저는 특히나 제가 이제 육아맘이기 때문에 육아맘 분들이 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예린맘, 엄마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눌러가가지고, 이분을 또 어떤 글을 최근에 쓰셨는지도 좀 참고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약간 앨범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언제 붙으셨는지. 왜냐면은
붙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수익화 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주제를 딱 우리가 조금 보고 배우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육아만큼 빡센 데가 없어갖고 다른 그런 주제 같은 경우로 이제 보시면 의외로 그 주제에 맞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 보세요. 소개란 너무 잘 돼 있죠. 대표글 뭐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무슨 어떤 엄마표 영어를 노리고 있고 그것에 딱 맞춰서 글이 써져 있어요. 대표글이. 그죠? 채널이요? 뭐 꼭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저는 인스타그램 정도는 만드신다거나 뭐 네이버 TV 정도 만드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도 보시면 모먼트로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글에 뭐 이렇게 뭐 여행 같은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되게 여기 안에 사실은 외국 여행에서 어떤 쓰는 그런 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시로 되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마표 영어라던가 초원서 읽기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키워드만 반드시 지키는 사람만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뜨는 사람만 뜨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서 이제 블로거들을 조금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인플루언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제랑 사람들마다 다 주제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 쓰고자 하는 글이 다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돋보인다. 그 주제랑 관련이 돼 있으면서 돋보인다. 이런 거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엄마표 영어 전문가 느낌으로 영어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외국 여행일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영어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진짜 글, 그러니까 상업적인 글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진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단을 좀 비추어드리는 거죠. 체험단이 특히나 여러분들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알 수 없게 그걸 다 흐트러트려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자가 적어도, 그리고 보시다시피 댓글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에도 어때요? 반응이 높을 만한 반응도 있고, 그리고 전체로 진짜 자기의 어떤 일상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두 명의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A는 이런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해요. 해외에 가고자 해요. 자, 두 번째, B 분은요, 각각 여행사별로 협찬을 가득가득 받았어요. 그래서 써요. 근데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찬 갔다 와서 칭찬만 가득해요. 어떤 글을 보고 싶으세요? 특히나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발리 여행을 가고 싶다. 초등 영어를 하는 엄마한테는 다 초등 영어도 똑같아요. 초등 영어 어플을 교육 그런 패드 같은 경우 협찬받아가지고 글을 써요. 실제로 제가 원고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거니까 협찬을 받기는 하지만 조회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진짜. 엄마들이 아는 거죠. 근데 똑같은 주제, 똑같은 패드로요. 제가 내돈내산을 쓰는 것과 서포터즈를 썼을 때 조회수도 또 이렇게 달라요. 왜냐면 제가 내돈내산 이미 제목부터 달라요. 제가 이제 열심히 찾고 엄마가 진짜 궁금할 제목이 무엇일까? 이제 약정, 기간, 금액, 뭐 가격이 얼마일까, 몇 살부터가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서포터즈나 체험단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다 약간 애돌려서 칭찬하고 뭐 아이가 너무 좋아요. 막 장점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마치 무슨 잡지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시선을 조금 항상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어떤 틀을 맞추셔야 되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왜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쓰시고 싶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 내용을 기록하고 싶어서 아이의 교육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리뷰라든지 아이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 기록하고 싶어서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하나를 두 개를 해가지고 두 가지, 최대 두 가지를 결정을 하셔서 아기 발달과 유아식, 나 요거 조금 더 의미 있게 쭉 발행을 해볼래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엄마표 영어와 한글 교육에 대해서 교구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리뷰를 해보겠다라던가, 아이와 가볼 만한 곳을 좀 풀어보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정해서 좀 가는 게 확실히 조금 또렷하게 체험단 막 섞어서 쓰시는 것보다 인플루언서 당첨이 훨씬 더 잘 되죠. 제가 이제 개인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합격자분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합격자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체험단 글이 많지 않고 오히려 방문자도 적고 댓글 소통도 적은데 딱 그냥 우리 아기
자라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썼던 것들, 우리 아이 먹는 유아식 만든 것들, 진짜 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찐 이야기를 쓰고 계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내 주제를 하나 고르세요. 그 주제 중에서 지금 랜덤으로 제 거가 또 바꿔서 떴어요. 이게 랜덤으로 떠요.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꿔보면서 들어가 보시면서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저런 글을 쓰고 싶다라던가 이런 분들을 찾으신 다음에 그 주제를 보시면서 이분은 지금 여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리뷰, 제품 리뷰예요. 이분은 미술놀이요. 되게 다 달라요. 알고 보면. 물론 들어가면 이분들 사실 인플루언서 붙은 지 좀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글을 쓰실 겁니다만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분명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딱 엄마표 놀이랑 저는 육아 정보를 쓸래요. 했더니 붙었어요. 아, 저는요, 아기랑 아기 발달이랑 유아식 쓸래요. 붙었어요.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얘기와 여러분들이 육아용품 리뷰가 자신 있으신지, 육아 정보가 자신 있으신지, 정보, 생활 정보, 아니면 미술 놀이, 놀이나 장난감, 육아 자신 있으신지, 이렇게 정해서 그걸 킵고잉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봐도 주제가 뭔지 확고하게 육아가 눈이 딱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그럼 얘네가 안 뽑아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 주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치세요. 들어가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내가 딱 합격을 했어요.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등록해야지 등수가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육아 인플루언서 지금 들어오시면 1,400등이에요. 1,500등 가까이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자, 육아를 누르세요. 이 중에서 참여자가 적은 거 키워드 특히나 참여자가 적은 걸로. 이거 997명 여러분 쓰면 여러분 상위에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도 대형 키워드거든요. 원래도 대형 키워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쓰면 상위 노출 어렵습니다. 자, 참여도가 되도록 적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큰 것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쓰시되 제목에 우리가 적어도 키워드를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네 개를 넣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초 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는 요 대형을 넣되, 세 개는 뭐 써야 돼요? 인플루언서 키워드 말고 다른 거. 지금 상위 노출하실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준비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보십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쭉 보면서, 아, 이게 육아구나. 이게 육아구나 보시고요. 자, 여행 들어가서, 여행에서 분명히 아기라고 쳐보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라고 쳐보세요. 나오죠. 이게 왜냐면 각 주제는요, 얘네들이 정해주는 키워드도 있지만 저희 개개인 인플루언서들이 지원해서 키워드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키워드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아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기 펜션은 육아 아니에요? 헷갈리죠. 맞아요. 저희도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다른 주제를 조금 벗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관련해서 쓰시는 분들이 아이와 여행을 쓰셔도 되는데 내가 갑자기 아울렛을 써. 약간 요거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 육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특히나 그런 글이 너무 많아. 뭐 아이랑 베이글 먹으러 가시고 아울렛 놀러 가시고 이런 글이 너무 많은 거는 조금 비율을 줄이셔야겠죠. 오히려 당연히 키즈 카페, 뭐 올해 놀이터, 숲 놀이터 이런 글이 당연히 좋겠죠. 갑자기 아이가 캠핑장 좋아요.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캠핑장 글이 일주일에 막 두 개씩 나와. 그럼 이건 비율적으로 약간 전체 10개 글, 100개 글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캠핑 여행 쪽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로 생각했을 때 육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거는 조금 제외하고 쓰는 것. 육아의 비율을 높이는 것. 여행이라고 했을 땐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아기. 아기와 갈 만한 곳, 아기와 호캉스. 되게 웃긴 거예요. 아기와 호캉스는 여행이지 않나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해서 이걸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주제에 불명확한 어떤 애매모호한 선을 알고는 있어요. 그죠? 알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딱 어디에 꽂혀서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아기야 호캉스를 여행으로 둬야 되나 휴가로 둬야 되나 그건 누구에게도 되게 애매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육아에서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아기도 검색을 해봐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럼 대략, 아, 육아 느낌의 키워드는 이런 거구나. 이런 글을 쓰면 육아에 붙는구나가 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인플루언서 주제이신 합격하신 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분들이, 아, 어떻게 썼으니까 붙었구나. 요렇게 좀 시각화를 해두셔도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세분화해서, 아, 저거 느낌은 알겠는데. 느낌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이 키워드를. 그리고 이 키워드는 제 블로그에서 인플루언서 키워드 검색하시면 비밀번호 1026 누르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육아 인플루언서는 제가 그렇게 해놨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엑셀로 옮기시면 되기는 해요. 좀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약간 시각화, 약간 재정비, 마인드 딱 셋을 해요. 마인드 셋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써야겠다. 나 이 주제로 해야겠다. 싶으면 그 주제로 킵고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 질문도 아이와 여행은 여행일까 육아일까 막 어렵잖아요. 내가 육아 인플루언서 지원해야겠다 싶으면 아이 느낌을 막 물씬 풍기는 거예요. 사진도 꼭 아이가 뭐 정면으로 보여야 되는 건 아닌데, 아, 아이들이 뛰노는 사진으로 해놓으신다던가, 중간중간에 아이와 놀이하는 거나 아이 장난감 리뷰도 막 올려서 전체적인 피드 느낌, 그 다음에 프롤로그 위에 타이틀과 게시판과 내 전체적으로 스킨 배경까지도 아이스러운 느낌, 육아의 느낌을 내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여행 인플루언서로 노리겠다. 어떻게 해요? 게시판을 막 지역별로, 국내 여행 지역별로 아니면 아이와 이제 지역별로, 서울 여행, 아이와 이제 뭐 한옥마을 여행,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와 여행으로 게시판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위에 타이틀도 글자도, 블로그 명도 바꾸고 밑에 글도 아기 물건 하나도 쓰시지 마시고. 진짜 여행은 특히나 내가 어디 장소를 소개한다는 마인드예요. 어떤 장소를. 그래서 여행지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박물관이다, 전시관이다, 아이와 관련돼서 육아랑 헷갈리고 뭐고요. 에이,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정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뭐 전시관을 가시든 뭐 박물관을 가시든 사실은 여행에 장소를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썸네일부터 작업을 하신다면 그럼 여행 인플루언서에 붙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부터는 자기 인플루언서 주제 정하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꼭 관련해서 봐두시고 여기 중에서 내가 이번 달 한 달 2, 30개 정도 하루 1일 1포스팅 하면 평일만 쓰시면 20개 나오거든요. 그럼 적어도 20개에서 최대 30개까지 이 키워드를 리스트업 딱 종이에 다 쓰세요. 그러면 이거 너무 대형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차지한 키워드니까 나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제목 플러스는 키워드 뭐 써요? 여러분들 상위 노출 가능한 거 작고 작은 키워드들 여기다 붙여서 상위 노출 하세요. 그래서 유지를 하세요. 붙어도 내가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나랑 관련된 것들과 그런 것들 단어, 키워드도 습득해 놓으시고 이게 무슨 주제구나. 이게 좀 눈에 자꾸 보인단 말이야. 아, 이런 거 쓰면은 육아 인플루언서가 되는구나. 교육 인플루언서가 되는구나. 교육에서 저라면 초등, 7세, 8세, 영어, 엄마표 다 쳐볼 것 같아요. 전집, 책.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쫙 쓰는데 조금 더 빨리 붙은 거 어떻게 붙어요? 자, 주제를 조금 더, 자,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 가가지고 엄마표 놀이만 가득 있어요. 종이접기만 가득 있어요. 자, 육아용품 리뷰만 가득 있어요. 그 다음에 육아 정보가 가득 있어요. 어때요? 전문성이 느껴지죠? 그죠? 이렇게 어떤 주제를 그래서 한 개만 쓰면 좀 지쳐요. 금방 지쳐요. 나가 떨어지게 되니까 두 개 정도. 아, 유아식이랑 유아 정보.
뭐 가끔 너무 힘들어서 일기 쓰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 일기가 아니라 아기 일기여야겠죠. 육아 인플루언서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나는 난 리뷰를 잘 써. 그러면은 이제 리뷰인데 조금 더 내가 장난감을 좋아해 라던가 아니면 육아용품 우리 아이 쓰는 거라던가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위주로 좀 어필을 해 보신다던가 요렇게 내가 조금 더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좀 빛나는 걸로 고런 주제를 2가지를 선택하셔서 그걸로 킵고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소량의 그런 댓글 정도만 관리만 좀 하시면 그럼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딱 내가 프롤로그 선택, 프롤로그 관리 다 돼 있으셔야 돼요. 이미지 강조로 다 돼 있어서 딱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딱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이 뭐 어떤 놀이를, 엄마표 미술놀이 조금 좋아하시는 분인 건지, 어쨌든 육아하는 느낌이 나는 건지, 엄마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육아 느낌이 들어가는 건지, 들어가자마자 보여야 되고, 모바일 버전으로 이 사람의 자신감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습니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플루언서 붙어야 돼 하면은 정말 제가 지켜봤거든요. 딱 3개월 하시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3개월 하고 붙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3개월이 약간 고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3개월 몇 개의 글 쓰셨어요? 제가 지난달에 글 몇 개 썼는지 누가 통계로 저 이제 스터디원 검사해 주시다가 제 것까지 해 보셨더라고요. 제가 70개를 썼고 저랑 같이 스텝으로 활동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90개 썼단 말이에요. 뭐예요? 일념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붙은 다음에도 여전히 저희는 움직이고 있고, 왜냐, 인플루언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반맥을 주지 않아요. 인플루언서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내가 그걸 이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유리하게 작동을 할 뿐이에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인플루언서 왜 붙고 싶은지, 어떻게 붙는지, 오늘은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